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축팬의 서현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또 경기를 했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오늘 우루과이와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2대1로 패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경기 내용은 2대1로 패배했지만 사실상 점유율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우리가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들 개개인의 폼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이 확실히 저번 벤투 사단 때보다는 확실히 더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보는 팬 입장에서는 정말 시원시원하고 재밌다. 정말 축구가 볼만하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매진으로 또 엄청 성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분들도 좀 결과는 좀 아쉽지만 내용 자체는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 내용은 좀 아쉽겠지만 확실히 벤투 때보다는 재미는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평가전 그리고 클린스만 호가 지금 선임이 되고 나서부터 되게 빨리 치러지는 평가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좀 아쉽겠지만 사실 이런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거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좋은 점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오늘 경기만 보면 와, 이강인 선수는 너무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와,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와, 이게 정말 재능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팬텀 드리블이나 턴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와, 우리나라 선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맞아요. 오른쪽 측면에 오늘 위치를 했었는데 측면에서 돌파하는 거, 그다음에 선수들과 연계해 주는 거, 그리고 가끔 크로스나 슈팅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진짜 이 오른쪽에 이강인한테 공이 가면 약간 믿음이 가는 또 뭘 보여줄까 기대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오늘 전반전 경기만 보면 이거 해외 팀들 빨리 이강인 옷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좋았고 우루과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쪽 윙들이 둘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선수들이 초반에는 전반전만 보더라도 우루과이 선수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재 선수가 확실히 킥력이 굉장히 좋지만 수비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스피드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으로 연결되는 어시스트 이기재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크로스나 아니면 손흥민이나 이재성 선수랑 연계를 해주는 부분이나 좀 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킥력은 정말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크로스나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날카로웠다. 머리가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골로 연결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황인범 선수도 전반전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았고 골도 기록하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확실히 손준호 선수의 스타일이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손준호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활동량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패스 능력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4-2-2-2 이렇게 중원의 숫자를 그래도 조금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손준호 선수 같이 좀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긴 했지만 정우영 선수는 좀 커버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로 조금 아쉬웠던 선수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반대로 손준호 선수는 굉장히 커버 범위가 넓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와 손준호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이제 공격진의 선수들이 좀 벤투 때보다는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받은 것 같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세컨 스트라이커 이런 포지션에 위치를 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도 있고 왼쪽 측면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손흥민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재성이 또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공격진의 좀 움직임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선. 네,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전환 그리고 좌우 전환이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굉장히 유기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장면도 많이 나왔고 경기의 템포도 굉장히 빨리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득점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받아서 좌측으로 크게 전환해주는 장면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클린스만 호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는 그
측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선 자원 이제 공격 자원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다 네. 보니까 클린스만호의 축구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은 와 확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황희찬 선수가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또 합류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직선적인 축구에서 직선적인 능력이 있는 또 황희찬 선수가 어떤 힘을 발휘할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기는 황희찬 선수한테는 아주 땡큐인 경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공격적인 축구가 더 구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손흥민 선수한테 자율성을 좀 부여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격수들한테도 조금씩은 뭐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롤은 좀 지시할지언정 또 자율성 어느 정도 줬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공격수들이 조금은 좀 자유롭게 공격을 풀어나갔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어쨌든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또 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앞선 경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준비 기간이 짧았다. 이거는 조금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트피스 실점 그리고 실점하는 타이밍이 또 아쉬웠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도 실점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클린스만호가 조금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두 골 다 오늘 다 코너킥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직접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조현우 선수가 막아냈지만 세컨볼에 대한 뭐 이제 싸움에서 뭐 어찌 보면 배신호가 이긴 거죠. 그 상황에서는 배신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실점했던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피스 장면은 옛날부터 약했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세트피스가 굉장히 약했던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저희가 코너킥을 엄청 많이 얻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낸 게 물론 이제 김명건 선수 발 앞으로 정말 아쉽게 나간 장면이나 뭐 찬스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많은 찬스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다. 우루과이와 비교해 본다면 뭐 그런 것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루과이는 그 장면을 잘 살려서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점 타이밍도 굉장히 좀 아쉬워요. 되게 실점 타이밍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는 실점하면 안 돼. 왜냐면 전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그 상황인데 전반 10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니까 확실히 조금은 경기 자체가 뭐 승패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여기서 분위기 반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일단은 처음에 세트피스 시점 첫 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전반 빠른 시간대 시점을 했기 때문에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반전 실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1대1 만들어 놓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갑자기 약간 뜬금없이 실점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냥 우리의 경기력과 상관없이 흐름이 넘어가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경기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경우가 경기 잘했는데 뭐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 우리는 우루과이전 예전 월드컵 때만 보더라도 우루과이전 굉장히 아쉬웠던 이유가 경기 너무 잘했는데 무승부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득점이 안 나왔던 거. 가나전도 어찌 보면 졌잖아요. 근데 경기력은 좋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분위기를 탔을 때 그 뒷문은 약간 든든하게 잠그고 좀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수비진의 불안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수비의 불안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는 재밌는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좀 더 공격적이고 빠른 선수들이 배치돼 있었다면 예를 들면은 다윈 누니에즈가 부상을 이번에 합류를 했더라면 충분히 너무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진의 불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아쉬웠던 건 우리가 2골이나 또 넣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건 선수도 골 취소됐고 그 오영규 선수도 골 취소됐는데 두 선수 다
저는 정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건 선수랑 그다음에 상대 우루과이 골키퍼랑 이렇게 경합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김영건 선수의 행동이 뭐 골키퍼를 방해했느냐 안 방해했느냐 뭐 그 지점일 것 같은. 사실 그거는 뭐 심판의 판단이니까요, 전적으로. 그리고 저는 뭐 정심 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영규 선수의 이제 옵사이드 같은 거는 저도 옵사이드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정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영규 선수가 확실히 버텨주고 이렇게 득점하는 장면 보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확실히 좀 되게 기대해볼 만한 최전방 공격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영규 선수 득점 장면이 뭐 비록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침투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등지는 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딱 돌아서서 그렇게 감아차기까지 하는 그 공격수가 대한민국에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루과이가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더라고요. 네. 근데 우루과이가 중앙을 좀 틀어막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측면 쪽에서 풀어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늘 돋보였던 것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겟터 하면 김신욱 선수잖아요. 뭔가 이런 선수도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뭐 지금 충분히 또 조규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자이디인지는 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리그에서는 충분히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규성 선수를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잘 활용하면은 더 뭐 활용성도 있고 좀 공격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게 측면 상황을 공이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크로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 풀어 나가는 모습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번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나왔고 측면 쪽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중앙에는 또 중앙 미드필더 2명밖에 없어서 약간 측면에 선수들이 몰리는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근데 아직까진 뭐 평가전이고 심지어 뭐 클린스만 호가 훈련을 한지도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추후 경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경기는 정말 너무 져서 아쉽다. 네, 진짜 져서 아쉽다. 져서 아쉽다. 뭐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아쉬운 점들을 얘기했지만 결국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냥 결과가 안 났다는 거예요. 경기력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쉬운 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는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클린스만 후에 첫 이제 승리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클린스만호의 경기가 3월 A매치는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 콜롬비아전이나 아니면 우루과이전이나 충분히 클린스만의 다음 소집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경기 자체는 너무 재밌고 시원시원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팬들도 굉장히 신나고 그리고 저는 전반전만 보더라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클린스만호가 역시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4대3 경기를 더 좋아한다. 이거를 직접 실현시키는 감독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예를 들어 세트피스나 아니면 정말 허무하게 실점하는 그런 장면들만 조금만 줄여준다면은 뭐 충분히 그 클린스만이 얘기했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결과가 약간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한다면. 뭐 오늘 일본도 콜롬비아한테 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콜롬비아가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니까 뭐 오버헤드킥으로 이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도 굉장히 강한 팀이지만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 나간다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중동 팀이 조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빡센데 카타르나 아니면 또 이란도 요즘은 조금은 침체기를 조금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아시안컵을 앞두고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하고 좀 빠르게 정비를 한다면 좋은 팀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클린스만호의 3월 A매치 평가전 이걸로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소집이 있다면 또 이렇게 긴급하게 모여서 또 경기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도 많은 기대 그리고 저희 채널도 많은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반응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